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로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김기현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기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막 밝혔습니다. 자, 상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제 선거 전국이 아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낙연이가 직접적으로 내년 연초 신당 창당을 목표로 띄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문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재판 지연의 당사자들 전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아니겠습니까? 요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안민석이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망언을 했습니다. 망언. 예. 자, 그래서 이 안민석의 망언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금 이 네덜란드에서의 정상회담의 성과들 간략하게만이라도 여러분께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먼저 지금 김기현 대표의 지금 방금 입장문인데요. 김기현 대표 한마디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만 내려놓을지, 그럼 울산 출마를 할지, 이제 이런 게 과제인데요. 울산 출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당 대표직을 내놓지만 울산 출마는 그대로 한다. 요 강행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절반만의 양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어떤 그다음에 이 여론의 평가를 받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입장문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이번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강서 패배, 그리고 최근에 당 지지율이 저조하고 있는 거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표직 사퇴만을 언급하고 있고, 울산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예. 자, 그래서 지난 11일 오후에 거취 문제를 놓고 자명에 들어간 지 딱 이틀 만에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그다음에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다. 행유부득 반구정의, 즉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가지고요. 행유부득, 그러니까 이제 행하지만은 얻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어떤 일 결과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행유부득 반구적의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특히 현재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희 몫이다. 그러면서요. 더 이상 저희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총선이 불과 1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한부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저희 견마지로를 다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시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지 않고 이 대행 체제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촌성 승리를 위해서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국민과 당원,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SNS를 통한 입장문을 전부 다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울산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안정시켰다고 하는 점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보다는 윤재옥 대행체제로 가는 거. 그래서 윤재옥 대행체제로 가면 지금까지 언론을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을 중심으로 한 자충류 500호.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총괄선대 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비례대표 이제 말번 정도, 안정권의 말번 정도의 한동훈 장관을 이 위치시키고 전국적으로 뛰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이런 좀 설들이 있었는데 이 설이 조금 이제 뒤로 물리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은 비대위원장에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거의 내정이나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검찰 출신이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 한동훈 장관도 검사인데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놓을 경우에는 야권의 공세가 더 심해질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지금 여권이 조금 고심이 크다. 요 정도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도 분명하게 당연히 네덜란드에 있는 윤 대통령과 조율을 거친 것이 아니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여당 대표가 당 대표를 내놓는데 저 대통령실의 대통령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내놓는다? 이거는 부득이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건 조율이 된 최종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골든타임을 그래도 조금은 좀 잃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준석이하고 만났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또 파문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밝힌 입장문을 보면은 갑자기 김기현 대표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예, 김기현 대표는 모든 잘못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 그러면서 연판장을 윤 대통령한테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얘기를 한 걸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이준석이가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본래는 자기 거취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많이 하게 됐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니까 국민을 바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김기현 대표가 물론 이준석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이준석이를 어떻게 하면 포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정부적 판단에 속하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의 지금 입장문, 그동안에 나왔던 입장문을 보면 최근 걸 보면 전부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그 자세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강도를 높이고 있다. 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를 높이는 것은 이준석이가 지금 데드라인으로 딱 정한 게 뭡니까? 12월 27일이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판의 수위를 높여야만이 반윤 세력의 이준석 신당으로의 지지, 이 전환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준석이를 만나서 더군다나 말이죠. 당 대표직을 그만두는 입장에서 이준석이를 아무리 포용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만난 게 과연 타이밍적으로 볼 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 이준석이를 만난 이런 반윤 카드를 갖다가 계속 강경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준석을 만난 점, 당 대표직을 내놓으면서까지 요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김기현의 이런 당대표직 사태와 관련된 또 언론의 후속 보도는 별도로 또 그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SBS 출연해서 내년도 신당 창당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거냐? 이런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맞다. 예. 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하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주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다.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히고요. 창당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함께 모여져야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거치라는 것은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창당 주도 세력의 아직 확정적인 이 규모라든가 인사, 요 점을 언론에 밝히기는 좀 빠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 초라고 해봐야 지금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가지고서 다 리스트업은 다 돼 있지만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조금 더 분위기를 봐가면서 분위기를 익힌 다음에 언론에 내놓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주요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 공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과 야권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신당 창당 시의 총선 목표와 관련해서는요,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할 것이다. 총선 전망은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이냐가 제일 큰 변수인데, 이미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양양자, 그리고 금태섭,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준석이가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할 말을 다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를 계속 축켜 세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손을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 정도에 따라서 신당 창당을 접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나하고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되는데 민주당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본인을 지금 사꾸라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김민석에 대해서는 참 딱하다. 그 사람들 정치는 욕밖에 없나?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과의 이 합동 신당 창당 문제는 조금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준석은 보수 아니냐? 그게 보수까지 합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반론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카드는 최대한도 뒤로 밀어놓는 상황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과제가 지금 재판 지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의 하나로다가 지금 법원장들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은 다루도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인 조치들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재판이 늘어나고 있는 리스트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시장 선거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송철호와 황운하, 송철호는 4년 임기를 마쳤는데도 지금 이제서야 마친 후에야 1심 판결이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황운하는 지금 1심 판결만 나와 있지 2심은 이제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 사이에 황운하는 내년 6월이면 결국 임기가 끝난다. 그리고 조국은 1심을 하는데 3년 2개월이나 걸렸는데 이제서 2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심, 1, 2, 3심에 무려 3년 8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심 대법원에서 재판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야말로 무전 유죄, 그 다음에 유전 무죄, 요거보다도 더한 것이 재판의 이런 지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예컨대 최강욱의 경우에는요,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이 선고된 뒤에 작년 6월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는데 1년 3개월 동안이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경미 대법관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재판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강욱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그만뒀을 때는 임기를 갖다가 이미 80%를 완성했을 때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나고요. 그 다음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요, 1심 판결에만 3년 2개월. 그리고 이제 2심은 지금 이제 2심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지금 이제 출마 중인데 2월 8일로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윤미향 같은 경우는요, 기소 후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에야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지난 9월 달에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은요, 지금 이제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금 아직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윤미향 같은 경우도 남은 임기를 채우고도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예측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최강욱의 경우 특히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판결만 나온 겁니다. 예.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심리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1심 재판이 1년 3개월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만 확정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34원에 이르는 대선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이뤘어요. 그런데 1심 재판은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고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피고인 측에서 즉 이화영 측에서 냈는데 지금 대법원에 이번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기각됐잖아요.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2주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2월달 법관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 교체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화영 재판도 무한정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권력자 앞에만 서면 늘어지는 이 재판. 그야말로 사법정의는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안민석 관련인데, 이 안민석이가요, 서울의 봄이 1000만만 넘으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20%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자, 이거 그래서 같이 이제 대담했던 이 김영남 의원이 도대체 이게 서울의 봄 관계수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이 얘기는요, 안민석이를 비롯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뭡니까? 신군부 독재.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당시 독재 체제를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군부 독재인데 검찰 독재로 치환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의 이 망언 지금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민석 자리는 누가 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느냐? 장미란 차관이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미란 차관이 이 안민석 이 자리에 가서 반드시 자객 공천이 이루어져 갖고 안민석 낙선 캠페인을 강하게 지금 벌려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 안민석이가 지금 입만 열면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